자, 엑셀에 최근에 람다라고 하는 함수가 생기면서 이 람다를 좀 활용하는 또 추가적인 또 신규 함수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스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스캔이라는 함수가 어떤 건지 좀 맛보기로 확인해 보고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스캔이라고 제가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함수는 이쪽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여기 오피스 인사이더,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 버전을 쓰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문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쓰는 건지 이쪽에 설명을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 더 쉽겠죠. 여기 이제 두 개의 예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쪽에다 만들어 놨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하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이제 스캔이라고 하는 함수는 그 안에 반드시 이 람다라는 함수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람다라는 함수를 그 안에 포함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해주는 함수들이 몇 개 새로 생겼다고 했죠. 그 중에 이제 스캔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스캔은 쭉 뭔가를 훑어본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초기 값에서 어떤 값들을 계속 누적해 나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큐뮬레이터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데, 여기 보면 누적기라고 번역을 했지만 어큐뮬레이터라고 하는 영어를 기계 번역을 해서 누적기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누적기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고 계속 누적되는 값을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캔이라고 하고 예제를 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예제처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일단 처음 시작하는 값을 1이라고 임의로 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필요한 값을, 이니셜 넘버를 내가 주는 겁니다. 특정한 값을. 그 다음에 어레이는 요 데이터 범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씌워주잖아요. 그 절대값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펑션이 들어가는데 반드시 람다 함수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L이라고 치면 여기 람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탭을 치면 나오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내가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여기 보면 A, B라고 나오잖아요. 그 A, B는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다. 그 A, B라고 꼭 이 글자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글자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A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 초기, 시작하는 값이다 라는 뜻으로 내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 어레이로 씌워놓은 값 있잖아요. 이렇게 배열로 씌워놓은 값에 하나를 B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임의로 준 거긴 하지만 요 계산을 할 때, 스캔할 때 한 칸을 계속 이동해 나갑니다, 스스로. 그러면은 자, 초기 값이 A고, 그럼 초기 값이 1이죠. 요게 1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B는 여기에 A1부터 C2 중에 첫 번째 값을 일단 하나 갖고 옵니다. 그걸로 어떤 계산을 해요. 그럼 그게 또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럼 그 결과값을 다시 A에 집어넣습니다. A에 집어넣고 B에 해당되는 데 가서 또 두 번째 값을 갖고 와요. 그러면 또 여기에 만들어 놓은 연산을 합니다. 여기에 만들어 놓은 연산은 여기는 A 곱하기 B를 하는 거죠. 자, A 곱하기 B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괄호를 닫고, 그러면 또 스캔의 괄호를 닫아야 되겠죠. 그럼 완성이 된 건데, 다시 설명을 하면은, 자, 초기 값은 A가 초기 값이에요. 1이에요. 자, 1에서 일단 B를 곱하는 거죠. 그럼 B는 요 B라고 해당되는 이 영역에 있는 첫 번째 값을 불러와요. 그럼 2를 곱해요. 그러면 1이 되겠죠. 그러면 그 나온 결과값을 다시 A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B에 해당되는 건 요 두 번째 값. 그러면은 1에다가 1을 곱하는 거예요. 자, 이걸 엔터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그 동적 배열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파랗게 씌워지는 거는 결과값이 동시에 6군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는 대표 셀은 이렇게 진하게 결과가 나오지만 수식이, 나머지 셀은 클릭하면은 이렇게 희미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 대표 셀이 다 자기가 써버리고 있는 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편집이나 수정 같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A에서 B를 곱하고 여기 집어넣고, 그럼 그 값을 다시 A로 갖고 가고 두 번째를 집어넣어서 곱해서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A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B 값을 곱해서 이쪽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면은 다시 6 다음에 4를 곱하고 24 집어넣고, 5 다음에 24를 곱해서 여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 120에다가 6을 곱해서 이쪽에다 집어넣는 거죠. 이 순서는 아래로 쭉 되어 있으면 순서야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지만 이렇게 행과 열이 반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다가 내려가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고 이 순서로 이어집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샘플이 여기서는 엔드 표시를 해놨어요.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한 거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위치는 이쪽에다가 있죠. 그럼 확인해 보면은 자 스캔을 하고 자 초기 값은 따옴표 2개를 줬죠. 이거는 처음에는 빈칸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시작을 하겠는데 얘네들을 대상으로 이제 쭉 뭔가 누적을 해 나가겠다. 그럼 어떤 식으로 누적할 거냐? 그럼 람다 펑션을 줘야 되고 초기 값은 A고 그 다음에 하나씩 뽑아오는 값의 이름은 B라고 주겠다. 자 A라는 이름, B라는 이름은 자기가 임의로 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럼 2개를 갖다 놔서 어떻게 할 거냐? 요 2개를 결합을 하겠다. A and B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에 수식이 있죠. 앞에 거에서 자 초기 값은 빈칸이었죠. 빈칸에다가 제일 처음에 있는 값 B라고 정해지는 거는 여기 배열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처음에 있는 값 A를 더하고 그러면 결과 값을 다시 초기 값으로 변환하고 그럼 거기다가 두 번째 있는 값을 더하고 더한다는 게 여기서 이제 합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A라는 글자 뒤에 B라는 글자를 합치자. 그러면은 여기에 또 초기 값에다가 요 C를 합치고 다시 이게 초기 값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D를 합치고 이런 식으로 쭉 누적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용도를 잘 개발하면 이쭉 나열되어 있는 값들에 대해서 앞에 있는 값하고 어떤 연산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결과 값들을 점차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좀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이런 게 가능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일자가 있고 일자가 지금 12월 29일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262엔까지. 그러면 여기에 수량이 있어요. 수량은 제가 이제 눈으로 보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단단히를 집어넣은 거고요. 누적은 여기 있는 거에다가 여기를 더하고 다시 앞에 있는 거에다가 여기를 더하고 다시 3개 있는 거에다가 여기를 더해서 누적이 쭉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에다가 앞에 있는 거에다가 위에 있는 거를 더하는 거는 단순하게 되는데 수식이 여기서 앞에 있는 거를 다시 포함하면서 다시 수식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캔이라고 하고 괄호 열고 자 초기 값은 자 이제 시작하는 값은 요걸 하죠. 요거를 하는데 보통 여기 것도 여기를 B에 아까 이 B에 해당되는 요 어레이에 해당되는 범위로 씌울 거면은 요 값도 포함이 되면 중복이 되니까 초기 값은 0으로 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이거를 초기 값을 해주게 되면 나중에 여기 어레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요 두 번째 칸부터 해주는 게 사실 좋은데 그러면은 수식이 한 칸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전체 하나씩 뽑아서 누적시킬 값들은 여기서부터 쭉 아래까지니까 하나를 씌우고 Shift Ctrl 아래 방향 화살표를 누르면 다 씌워집니다. 이렇게 다 씌워지죠. 그 다음에 쉼표를 하고 그 다음에 함수는 무조건 람다가 들어가는 거죠. 람다가 들어가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자 초기 값은 스타트니까 S라고 이번에는 한번 그렇게 해보죠. 그 다음에 누적 값이니까 accumulate니까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자로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S에다가 초기 값에다가 A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거는 어레이로 할당되어져 있는 값들을 그 칸에 맞는 거를 하나씩 갖고 온 값을 A라고 지칭하는 거죠. 그럼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쭉 누적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게 더해지면서 쭉 집계가 되죠. 굉장히 편리하죠. 이런 거 이제 뭐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거 집계할 때 아마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서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해볼 만한 거는 이런 값을 볼 때 이게 쭉 누적이 되는 거는 좋은데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1월 31일 날 113개가 끝나요. 그러면 2월 달부터 다시 누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월에 관계없이 그냥 쭉 끝까지 누적이 점차적으로 일자별로 누적이 되는 거지만 월 누적은
1월까지만 하고 2월부터는 다시 누적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거 나중에 집계표 같은 거 할 때는 그 월에 얼마나 뭐 팔렸는지 수량이 몇 개인지만을 딱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자 일단 여기 이 스캔하는 거는 똑같으니까 이거 귀찮으니까 여기서 한 복사를 해서 똑같이 한번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건을 줄 수 있겠죠. 요 뒤에 있는 람다 뒤에 나오는 요 값을 단순하게 더하는 게 아니라 같은 달끼리만 더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논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칸이니까 A죠. A에 요 앞에 있는 한 칸 앞에 있는 게 날짜인데 이 날짜 포맷에서 월을 뽑아요. 쭉 월을 뽑아 오다가 월이 어느 순간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쭉 뽑았는데 요 월이 바뀌는 순간은 위에 있는 월하고 지금 이게 일자별로 쭉 소트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로 가게 되면 월이 위에 거랑 달라지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A 값을 하나 정했을 때 요 칸이 A 중에 하나가 되겠죠. 요 칸의 A 값에 그 앞에 있는 칸에 있는 월을 뽑았는데 그 월이 그 위 칸에 있는 월하고 달라졌다. 그럼 이 순간부터는 초기 값을 리셋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값을 다시 0으로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쭉 다시 더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달을 뽑아오는 함수는 months예요. month. 달을 뽑아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뽑아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뽑아야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A라고 써버리면 여기는 지금 수량이지 달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기를 마우스로 찍으면 기준점이 요 A를 기준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 A라는 글자를 기준으로 이걸 마우스로 찍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 A라는 기준점을 이용해서 그 앞에 칸으로 한 칸 이동한다라는 명령어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A를 쓸 때 offset이라는 거는 위치를 이동하는 거죠. 여기 보면 주어진 참조 영역으로부터 지정한 행과 열만큼 떨어진 위치에 참조 영역을 돌려준다. 그러니까 리턴 값을 준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offset을 줄 때 요 A라는 값을 가지고 쉼표, 로, 행은 몇 칸 가야 되느냐. 행은 같은 행이죠. 같은 행. 그러니까 0. 입력을 안 해주거나 쉼표는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열은 그 다음에 칼럼이니까 열은 한 칸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1 괄호 닫고 자 이렇게 해주면은 그 달의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하고 다르다. 뭐가? 자 month를 해주고 offset에 A에서 자 이번에는 행도 위로 하나 가야 되고 열도 앞으로 하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에 -1칸까지 간 거죠. 자 이게 다르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줘야 되는 게 뭐예요? if 자 요게 다르다면 자 그렇죠? 요게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초기 값을 여기 지금 우리가 항상 S라고 써있던 요 S 값을 0으로 만들어야 돼요. 곱하기 0.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A를 그때 새로 생긴 A를 더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다르다가 아니다 하는 건 같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쓰던 S 플러스 A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괄호를 닫습니다. 그러면은 괄호를 더 닫고 S 옵셋에 month를 하고 예, 여기 옵셋에 여기 닫는 거라고 없네요. 이런 거를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쪽에 밸류가 없다, 값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당연할 수 있는 게 요 1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위칸에 있는 게 month를 가져올 수 없잖아요. 여기는 일자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는 칸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가 안 나오겠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거 할 때는 그래서 에러가 났을 때 if 에러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줄 것이냐 하는 거를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그러면 에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냥 A 값을 써주면 되겠죠. 제일 처음 칸이니까. 이쪽에 자 이렇게 해주면은 수식이 완성이 된 겁니다. 좀 복잡하지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럼 한번 볼까요? 쭉 내려가다가 1월 달이 끝났죠. 그리고 2월 달부터 다시 1, 5 요렇게 더한 값들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3월 달이 되면 또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여기 if error는 요 위에 있는 일자가 요 아래에 있는 일자 포맷하고 다른 텍스트 포맷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 봐서 if error를 넣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달을 구할 때, 그러니까 기준 위치가 여기 있는 array에 해당되는 값이 요 a인데 요거 말고 그 앞에 있는 값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뭐 a2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요 값이 흐트러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요 array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요 a 값, accumulator 값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몇 칸 이동했느냐 하는 offset 함수를 써주고, 그게 제대로 어떤 조건에 맞았을 때, 조건에 맞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은 이런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 수식이 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뭐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쭉 훑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도 여러 가지 로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것만 유일한 정답이다라고 뭐 얘기할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A가 몇 명이고 B가 몇 명이고 C가 몇 명이냐, 이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등급이 뭐 10명까지만 A를 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누적 인원 같은 경우에야 이게 일종의 등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1, 2 뭐 이런 식으로 넣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스캔 함수를 써도 되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스캔 함수를 써도 되고 넣는 방법이 많은데, 여기도 이제 한 가지 해볼 수 있는 거는 구간별로 누적 인원을 여기다가 표출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볼 수 있죠. 여기 A 플러스 그 다음에 A, B 플러스 B, 이런 것들만 같은 인원은 어떻게 쓰느냐, 여기하고도 좀 유사하지만 여기는 이 자체를 쓰는 게 아니고 수량을 가지고 요 일자를 파악해서 여기에서 같은 문자를 찾아서 뭔가를 계산해 내는 거지만, 여기서는 요 자체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A 플러스가 1, A 플러스가 2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거는 다 인원으로 치면 1111을 쓰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를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게 되면, 자 누적 인원을 한번 해볼게요. 구간별로. 자 스캔을 하고, 자 초기 값은 자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열로 삼아야 되는 건 이 부분이니까 뭐 표 같은 걸로 테이블로 만들어서 여기를 클릭해도 되죠. 이렇게 표의 열 제목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항상 람다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무조건 람다를 쓰는 거예요. 자 람다를 쓰는데 이번에 A, B로 해보겠습니다. A, B. 자 두 개가 반드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짜 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자 만약에 이런 게 있죠. 자 B가 요 B에 해당되는 거니까 B 값이 위에 있는 값하고 요 위에 있는 값이 한 칸 위로 가는 거죠. offset. 알겠죠? 그 다음에 B에서 위에 있는 값은 같은 행이 아니고 위에 한 칸 위로 가고 열은 그대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칸만큼 움직였을 때 그 값하고 만약에 다르다면, 같지가 않다면 새로 카운트를 해야 되는 거죠. 달라졌으니까. 그러면은 A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0이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각각을 세는 거예요. count A. 글자니까 count A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칸 한 칸을 세야 되니까 B를 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위에 있는 값이나 현재 값이나 같다면, 그러니까 A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라면 그냥 쭉 더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초기 값에다가 카운트한 거를
더하자. 카운트는 그 B에 있는 걸 더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볼까요? 여기서 A 플러스가 7까지 가고, 그 다음 여기가 5까지 가고,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다시 1부터 카운트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는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붙어 있지 않은 거를 별도로 카운트를 했지만, 이거를 똑같이 전부 다 같은 걸로, 그러니까 A는 하나의 구간, B는 하나의 구간, C는 하나의 구간, 이런 식으로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똑같은 거죠. 자, 이거를 복사해서 써보겠습니다. A, copy. 자, 여기 들어와서. 그러면 수식을 좀 바꿔주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여기 비교를 할 때 B 자체를 비교하면 안 되고, 요 B에서 뽑아낸 데이터에서 제일 앞 글자들, 요 플러스를 빼고 요 앞 글자 한 글자들, 요게 같은 점만 보면 되겠죠. 그럼 B 앞에서 left, B에서 한 칸 바로 닫고, 그 다음에 옵셋에서 가져온 것도 left, 그렇죠? 가져온 거에서 한 칸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칸 가져온 거, 왼쪽에 한 칸, 여기는 한 글자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한 글자만 가져온 거고, 그 위에 있는 칸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가져온 한 글자, left 한 글자, 요게 같은지를 비교를 하는 거죠. 다시 해보게 되면 여기에서 요까지가 한 묶음이 되는 거고, 이렇게 12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 묶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12명이 되고 여기는 14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이게 좀 숫자들이 중복돼서 보기가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if에서 요 앞에 있는 값이 밑에 있는 것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그냥 자기 거를 쓰고, 아니면은 빈칸으로 주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클릭하고 이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만 살아남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12, 14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뭐 비율로 삼아도 되고, 여기가 나중에 여기를 잘못해서 B 플러스가 됐다. 그러면은 여기 자동으로 바뀌죠. 여기가 C 플러스가 많아졌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딱 끊기고, 그쵸? 나 여기가 7이 되고 자동으로 이렇게 탁탁 변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현업에서 그 스캔이 필요한 업무, 데이터 처리 분야, 뭐 이런 것들을 뭐 찾아내면은 더 좋을 텐데, 지금 제가 생각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이 스캔 함수가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